제가 이번에 중국에 와서 빌린 차는 뷰익 엑셀입니다. 올해 4월에도 합비에서 그 현지 렌터카 업체에서 엑셀을 빌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엑셀을 빌리게 됐네요. 이 원한 건 아니고 그 예약한 차 피에스타가 없어갖고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그게 엑셀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차를 웬만해서는 두 번 안 타는데 중국에서 같은 차 두 번 타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같은 차는 아니고 그 올해 4월에 탔던 차는 엔진이 1.6L고 이거는 1.5L예요. 그 의외로 좀 아시겠지만 뷰익은 그 GM의 고급 브랜드고 쉐보레는 이제 대중 브랜드인데 중국에서는 뷰익이 쉐보레보다 더 많이 팔려요. 희한하죠. 그만큼 뷰익이 인기가 좋아요. 이 뷰익의 이 특유의 그 헤드램프 있잖아요. 그릴. 저 앞부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뷰익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2007년에 뷰익의 중국 판매가 미국 판매를 앞질렀어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꽤 큰 나름 잔잔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2007년이니까 중국이 확실하게 터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폭발을 어떻게 보면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나름 작은 사건이지만 어쨌거나 뷰익은 이 디자인 앞에가 중국 스타일에 맞춰서 좀 변했고 기존에도 인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얻어 걸렸다고 할 수 있죠. 좀 전에 저 진흙탕 한번 갔다 오고 차가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GM 중국의 주력 브랜드는 뷰익인데 이 엑셀이 그 GM 차이나의 또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잘 팔리는 건 신형 엑셀이고 이건 구형 엑셀이에요. 중국에서 많은 메이커들이 그렇듯이 신형과 구형을 같이 팔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 차가 15년 전에 대우 라세티 있죠. 그 차를 베이스로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골탕처럼 우려먹고 있죠.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차 팔면은 돈이 무지하게 남는 거죠. 뭐 개발비는 예전하게 다 뽑았고 지금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팔면 팔대로 다 남는 거죠. 그러니까 SAIC랑 GM이랑 반반씩 나눠도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버는 거죠. 거기다가 이 차를 갖고 차를 또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SAC GM 울링이라고 합작사가 있는데 거기서 바오준이라고 저가 브랜드를 냈어요. 그 저가 브랜드에 630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뷰익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차죠. 근데 그 차도 잘 팔려요. 바오준 630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구형 라세티 그 J200인가? 그거 갖고 지금 엄청나게 우려먹고 있는 거죠. 진짜 짭짤하죠. 타이어는 맥시스의 MA708, 사이즈는 185에 65와 14네요. 뭐 유럽에서도 렌터카 빌리면, 소형차 빌리면 대부분 다 주철 휠이니까 당연히 이 차도 주철 휠인 게 당연하죠. 타이어 상태 진짜 안 좋네요. 이거 어쩐지 타이어 소음이 무지하게 나더만. 외관은 그 오래된 차 베이스 치고는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데 실내 타면은 이 차 좀 오래된 차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있죠. 센터 패시아 디자인 완전 옛날 거고, 스티어링 휠 버튼 하나도 없는 클락션 있구나. 하여튼 되게 냉정한 디자인이고, 이게 지금 렌터카니까 뭐 상태도 안 좋고요. 원래 뭐 좋지도 않지만 올해 4월에 빌린 엑셀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시트에 이런 가죽 커버를 씌워 놓더라고요. 이 가죽 커버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갖고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가죽의 질이 좋습니다. 시트는
이게 의외로 이 쿠션에 앞 전후를 높낮이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원하는 포지션이 바로 나와요. 의외로. 그리고 시트 높이도 웬만큼 내려가고, 그건 시트는 뭐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커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몸에서 안 맞고 움직이는 게 흠이지만 뭐 그냥 시트는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자세가 일단 금방 나오니까요. 그리고 유리는 이게 내려가는 운전석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예요. 이게 원터치도 어딘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더러워. 이 트렁크가 보기보다 크죠. 이 뷰익 엑셀이 인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뷰익이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뭐 성능은 중국 브랜드의 차보다 훨씬 좋고, 품질이나 주행 품질이나, 그리고 트렁크 크고 이러니까 뭐 꾸준히 팔리는 거겠죠. 지금도 계속 순위권에 들어가니까요. 일단 보통 모니터가 있는 자리에 이 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나름 되게 쓸만합니다. 이게 여기다가 뭐 자잘한 거 넣고, 이런 거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닫힌 거 보면은 진짜 딱딱하고, 이게 싼 차구나라는 느낌이 팍팍 오죠. 여기뿐만 아니라 뭐 대시보드인데 플라스틱 진짜 딱딱해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USB 표시 같은데, 아만쳐도 USB 없던데요. 여기 앞에는 이거 시거잭 하나 있어요. 시거잭이라도 있으니까 참 되게 고맙더라고요. 앞에 와, 요즘 잿더리 이렇게 크네. 세상에. 중국 사람들 담배를 워낙 많이 피니까 이 잿더리가 이 정도 커야죠. 그리고 기어 레버 수동 모드도 있고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외기내기 바꾸는 게 이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동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놀랍게. 이 뒤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 있어요. 이거는 기존 거랑 이 디자인이 같아요. 혹시 여기 USB나 했던 거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2단으로 되니까 되게 좋죠. 의외로 쓸모가 있고. 이거는 따로 슬라이딩은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딩이 되면 참 좋은데 슬라이딩은 안 됩니다. 계기판에는 트릭 컴퓨터 이런 거 없고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좋네요. 이 앞에 수납 공간 하나 더 있고요. 수납함. 이 헤드램프 높낮이 조절 장치. 이런 첨단 장치가 있네.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요. 중국은 자동차 등록증 꼭 차에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4년 작년 9월 23일에 등록된 차네요. 차는 1230kg, 4515-1725-1445. 참고로 이 등록증은 운전면허증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뭐 크기 똑같아요.
글로브 박스 의외로 널찍합니다. 아, 아주 플라스틱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다르지만 아주 널찍해도 좋네요. 전반적으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도 되게 좋고 좌우 시야도 되게 좋고 머리 위 공간도 남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운전할 때 뭐 되게 편하더라고요. 주행 질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 시야나 뭐 좌우 시야 이런 거는 거주성 이런 건 훌륭합니다. 2열은 좀 빠듯해요. 제가 항상 2열 찍을 때 저 1열 시트는 항상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에 딱 맞춰놓고 2열을 찍는데 지금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2열은 좀 좁아요. 앉으면 무릎이랑 시트랑 닿아요. 그리고 머리 위 공간도 그렇게 뭐 남는 편이 아니고 빠듯해요. 무슨 차랑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 나온 차에 우리나라 지금 팔고 있는 준중형 차보다도 훨씬 작고 액센트보다도 좁고 스파크보다 좀 넓은 것 같은데 하여튼 2열은 좀 빠듯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게 폴딩도 되네요. 2열 시트가. 이야, 이거 진짜 좋은데요? 와. 뷰익 엑셀은 1.6L 엔진 사용하다가 2013년인가에 그 엔진을 1.5L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출력 배기량 조금 낮췄는데 출력은 거의 비슷해요. 기존의 1.6L랑. 제가 지금 며칠 타다 보니까 1.6L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 나가거나 이런 걸 좀. 특히 저속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제가 그동안 중국차 지리 M그란드 GC7, EC7, JAC S3 그리고 어저께 지리 GC9 이렇게 타봤는데 그 GC9 그 3.5 V6 빼고 전부 다 저속 토크가 되게 좋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속 페달 살짝만 밟아도 차가 훅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시내 같은 데서 타기가 되게 좋죠. 반응을 저속 토크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해놓은 게 지금 팔고 있는 중국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 엑셀은 확실히 중국차, 그러니까 지리나 JAC보다 전반적으로 주행 품질이 월등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좀 되게 낡고 그런데 뭐 JAC S3나 M그란드 EC7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가 지금 주행 품질이 월등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차만 딱 놓고 보면은 공회전이나 달릴 때 좀 진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바르르르 하고 떨어요. 가속할 때도 떨고 이 핸들이나 운전대나 시트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고 엔진 소리도 뭐 좀 탁하죠. 고회전까지 쓰면은 좀 엔진이 버거운 소리를 내고 예를 들면 가속할 때 6000rpm을 조금 넘기는데 급가속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깔끔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주행 질감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엔진이 1.5로 바뀌면서 1.6에서 1.5로 바뀌었지만 엔진 자체는 더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변속기가 그 4단에서 6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성능이 좀 좋아지고 변속 품질이 좋아진 게 그리고 연비도 좋아진 게 그 변속기가 6단으로 바뀐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속에서 반응이 되게 좋고 주행 질감이 좋은데 그에 반해
그러니까 저속에서만 밟으면은 이 차가 1.5L 같지가 않아요. 되게 촥촥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급가속을 하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고회전까지 한 6,000rpm까지 쓰긴 쓰는데 한 120 넘어가면은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게 더뎌요. 180까지도 간신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엔진 힘이 100이라면 한 60% 이상을 그 저회전 쪽에다 좀 몰아넣었다. 이게 중국 특성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엔진이나 변속기만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저께 탄 M그란드 E-7 3.5 V6 6단보다도 이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합작사의 옛날 차가 그 중국산 최신 차보다 낫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옛날 차거든요. 라세틱 2000년 초반 차. 근데도 이게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개발된 그 지리의 최신 차보다 파워트레인 성능이 더 괜찮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차가 엔진이 더 크니까 더 잘 나가겠지만, 종합적으로 완성도로 봤을 때 이 차가 훨씬 나아요. 하체가 이게 단단한 게 아니라 딱딱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단단함이랑은 좀 거리가 있고, 지금같이 노면이 좀 좋을 땐 괜찮은데,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뭐, 좀, 고수한 곳? 지나갈 때는, 이 충격, 그 완충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갖고, 승차감이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노면이 하나 좋은 곳만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중국은 지금. 그리고 이 차가 100km, 한 120km 이상일 때와 그 이하일 때 좀 차의 거동이 좀 많이 틀려요. 100km 정도, 지금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지금은 뭐 괜찮거든요? 운전대 중심 부분이 약간 좀 흔들흔들하긴 하지만, 근데 이 차가 빨리 달리면, 이 속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거동이 좀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120인데, 진동도 심하고, 운전대 이 유격도 더 커지고, 바람 소리도 굉장히 세지고, 이 이상 속도 넘어가면은, 그 하체가 막 좌우로 막 흔들리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굳이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체 부실남 같은데, 그래서 고속으로 120 이상으로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올해 4월에 탔던 1.6L랑 뭐 거의 특성이 같아요. 6단, 변속기가 6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에코 모드는 아니고 에코 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있는데, 이렇게 연비가 좋은 운전 모드일 때는 계기판에 녹색으로 에코라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근데 가속 페달을 한 절반 정도 밟으면은 에코 불이 꺼지고, 이 차가 돌게트가 나왔네요. 이 차가 하체가 되게 단단한데, 딱딱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코너 성능이 좋냐, 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나들목 같은데 지날 때, 돌게트 아니구나. 지날 때 보면은 이 차가 무게가 1200kg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나들목 같은 데서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때, 와, 굉장히 무거운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가 한쪽으로 무게가 확 쏠리면은 이쪽으로 잘 안 돌아와요. 굉장히 차가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종합해보면 이 차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낡은 주행 성능 품질에 뭐 편의 장비도 거의 없고, 파워트레인도 뭐 그저 그렇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어요. 중국 브랜드의 차가 이만큼 안 돼요. 중국 브랜드, 예를 들면 엔진 같은 경우, 중국 브랜드는 지금 거의 대부분 그 사기통 엔진은 그 옛날 그 미쓰비시 엔진 쓰고 있는데, 그 엔진이 이 엔진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겠지, 자기들이. 그 세팅 능력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게 주행 품질에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뭐 편의 장비가 없는 거는 그냥 돈 쓰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주행 품질은 제가 한 3개, 4개 정도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 차가 가장 나아요. 그래서 이 차가 가격이, 제가 좀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차가 하여튼 싼 편은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통하고, 그래도 명색이 뷔익 브랜드로 팔리는데 주행 품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으니까 이 차가 아직까지도 계속 팔리는 거죠. 한때 SACIC GM이 이 차를 단종을 할까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기 신형 XL GT가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계속 워낙 잘 팔리니까, 이 구형이 잘 팔리니까 계속 팔기로 했거든요. 팔고 있고, 이게 참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뷔익 XL GT와 이 구형 엑셀이 뷔익을 거의 이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뷔익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효자 차종이라고 할 수 있죠.